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우연치 않게 회사 내에 돌고 있는 재수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팀의 모 과장님하고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그 둘이 불륜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임에도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도는 곳이어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사장인 나에게 재수씨 불륜 소문을 말해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먼 친척도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의 아내이기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부터 재수씨와 그 과장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유독 사이가 특별해 보인다거나 필요 이상의 터치를 주고 받거나 이외의 불륜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둘이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체도 대중교통이 없는 외진 곳이기도 하고 저희 집과 동생 집이 회사 기준으로 정반대이기도 하고 외근 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와 같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을 며칠 지켜보아도 이상한 점이 없기에 위신과 경계가 사라지고 있던 중에 저는 외근을 갔다가 회사에 할 일이 남아서 회사로 복귀 중이었고 재수씨와 그 과장님은 퇴근하면서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를 보았는지 그 둘은 차 안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재수씨가 그 과장님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국 서둘러서 그들의 뒤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러서 같이 장을 보더니 그 과장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그 과장님 집으로 들어가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다가 10시가 넘어서 재수씨 혼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씨가 그 과장님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동생이랑 통화해 보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재수씨 관련해서 물어보니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씨가 동생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황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상황을 목격하였고 결국 그 과장님 집에 들어가는 재수씨 사진을 찍어서 재수씨한테 보냈습니다. 엄청 놀랬는지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이 사진 뭐냐고, 남편 측 제 동생에게도 이 사진을 보냈냐고 막 쉴 새 없이 속사포로 묻길래 지금 그 과장님 집 앞 주차장에 있으니 할 말 있으면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와 그 과장님은 같이 내려왔습니다. 보자마자 절대 자기 둘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어놓았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과감한 터치를 하고 과감한 애정행각을 하냐고 묻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잘 못했다면서 본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화가 엄청 났지만 회사 직원에게 주먹질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미 회사 내에는 불륜 소문이 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뒤에 재수씨를 태우고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재수씨는 죄송하다며 울고만 있었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말고
동생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면서 동생의 가게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동생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재수씨를 어떻게 만났고 재수씨와 어떻게 결혼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재수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심지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도 데리고 왔으며 이혼 이후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직업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20대의 젊고 멀쩡한 동생이 보기에 따라서는 흠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한다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며 행복하게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던 동생의 진심 어린 표정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었고 제 회사의 자리도 만들어서 재수씨를 취업까지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서 수없이 하면서 내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재수씨가 제 회사에서 만난 직원과 불륜을 피웠다고 생각하니 재수씨에게 너무 화도 났고 내가 괜히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재수씨를 불려들여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수씨는 퇴사 처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과장님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다시는 서로 안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참 의미 없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작은 회사에서 갑자기 2명이나 그만두면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지지만 저는 고민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재수씨와 그 과장님의 불륜 소문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한동안 어수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생에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재수씨가 데려온 전 남편의 딸을 자기의 친딸처럼 키우는 동생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재수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쯤 지나서 동생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불륜의 진실을 말해주고 퇴사를 했다고 해야 할지 거짓 사유를 만들어서 잠시 쉬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잘 다니던 형님의 회사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었으니 제가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본 재수씨는 인사만 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람도 피우지 않고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비밀을 잘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메시지까지 보여주면서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동생이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말만 하고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왔더니 집 앞에 재수씨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던 내용을 말해주면서 일을 잠시만 쉬는 거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바로 줄 기세였습니다. 제발 다시 바람 피우지 말고 동생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과 이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택시를 불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혼자서 고민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